1980년 11월 29일 캐나다 밴쿠버 섬. 32살의 아들 그레인저 테일러는 아버지의 침실 앞에 한 장의 메모와 자신의 귀중품 그리고 현금 $10,000를 남겨두고 그의 낡은 픽업 트럭을 타고 집을 떠납니다. 그 메모는 황당하게도 우주여행을 하기 위해 우주선을 타러 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저는 거대한 우주를 탐험하고 반복적으로 꿈꿨던 42개월간의 행성 간 항해를 위해 우주선을 타러 떠났습니다. 제 물건들은 더는 필요 없기 때문에 놓고 갑니다. 사랑해요, 그레인저. 그렇게 쪽지를 남겨두고 떠난 테일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흔적 없이 사라진 그의 행방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의붓아버지와 함께 밴쿠버 섬에 살던 그레인저 테일러는 14살에 학교를 중퇴했지만 어느 물건에 대한 조립분해, 특히 기계에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법사라고 들을 정도로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14살에 혼자 실린더 자동차를 제작했고 17살엔 불도저를 개조해 성능과 사용도를 높이는 등 그 능력이 탄탄해지면서 프리랜서 용접공, 기계정비사, 중장비 수리공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빛을 발한 데는 부모님의 지원도 한몫합니다. 그들의 소유주에 낡은 트랙터, 불도저, 자동차 엔진 등 여러가지 기계 관련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테일러가 마음껏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보고 박물관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테일러가 20대 초반 때 버려진 낡고 오래된 증기기관차 엔진을 가져다 2년 만에 복원을 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걸 주 자치에서 사들여 전시까지 할 정도로 기계 분야 능력자였습니다. 테일러는 나이를 먹으면서 동력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그의 다음 열정은 비행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비행기 조종 면허를 땄고 오래된 전투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상했던 대로 그 전투기를 복원하고 딱 멋지게 외부에 전시해 놓습니다. 그 비행기도 다른 사람이 샀을까요? 맞습니다. 그 비행기는 테일러가 집을 나간 지 1년 후인 1981년 한 빈티지 비행기 수집가가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20,000에 샀습니다. 부모님은 그 돈을 아들이 두고 간 $10,000와 함께 테일러 은행 계좌에 넣어뒀다고 하네요. 어린 시절부터 비행기, 기차, 자동차 같은 것들에 흥미를 느꼈고 그 원리와 기능을 모두 익혀 지루해진 테일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이제 우주와 UFO를 알고 싶어 했고 우주선을 타고 행성 간 여행을 꿈꿨습니다. 집 뒤뜰 자신의 작업장에서 위성 안테나 접시 등을 이용해 실물 크기의 우주선 복제품을 만들었고 그 내부엔 소파, 난로, 침상 등을 갖춰놓고 그곳에서 비행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하고 잠들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UFO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관련 서적을 전부 구해 읽으며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열정은 집착으로 바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우주와 UFO에 관한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외계 생명체와 소통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집을 떠나기 하루 전날 밤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누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애정과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도 없는데 얘가 왜 이런가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멀리 다른 지역으로 휴가를 떠나 계셨고 그게 테일러와의 마지막 대화라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테일러는 다음날 쪽지와 돈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쪽지엔 우주여행을 하러 간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이 사라지면 자기 남은 재산을 부모님이 서로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쓰여 있었고 뒷장엔 집에서 30여 킬로 떨어진 산에 등고선을 그려놨습니다. 쪽지 내용 중 테일러는 w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will은 유언의 의미입니다. 메모를 읽은 아버지는 몹시 걱정되어 캐나다 산악경찰에 알렸습니다. 1981년 11월 29일 그날은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테일러의 행방을 찾기 위해 차량, 출입국, 병원 기록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그의 소재에 대한 단서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쪽지에 그려놓은 산까지 그의 픽업 트럭을 타고 갔다면 50분가량 걸렸을지도 모르지만 테일러가 떠난 날은 비가 몹시 내린 날이라 평소보다 더 어두웠고 도로와 산길은 더 미끄러웠을 겁니다.
혹시 사고가 있던 걸까요? UFO를 타고 정말로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어느 작은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고 혹시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까 하는 희망으로 테일러의 부모님은 아들이 쪽지에서 말한 42개월간의 탐사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3년 6개월 집 뒷문을 열어두었습니다. 1984년 5월 아들이 약속한 날이 돌아왔지만 불행하게도 테일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86년 캐나다의 한 지역신문에 어느 벌목꾼이 산속에서 분화구같이 땅이 움푹 파여지고 금속 파편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을 조사한 경찰은 파편은 자동차의 일부로 보이고 다이너마이트 폭발로 구덩이와 함께 생겨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인간의 뼈 조각도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뼈 조각이 6년 전 실종된 테일러의 것으로 추정했는데 테일러의 창고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보관된 걸 확인했고 정기적으로 아버지의 사유지에서 베어진 나무의 밑동을 제거하는데 다이너마이트를 썼었다는 증언과 트럭 짐칸에 다이너마이트를 싣고 떠났다는 증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뼈 조각을 검사한 검시관 역시 확실한 말이 아닌 테일러의 뼈일 수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테일러가 남긴 유언이라는 쪽지에서도 한 단어를 썼다가 긁어내고 다른 단어로 바꾼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경찰은 그의 차량에 실려있던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해서 터져 사망한 것이라는 사고사로 결론지어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유해의 발견 장소가 테일러가 쪽지에 그려놓은 목적지였던 것으로 보였던 그 산이 아니라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작은 산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아 현기증이 나는데 좀 더 많은 파편이나 뼈 조각이 발견됐거나 당시에 DNA 기술이 발달했으면 좀 더 정확한 확인이 됐을 텐데 매우 아쉽습니다. 과거 이 지역의 간호사 3명이 접시 모양의 비행체와 우주인을 봤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세계 각지에서도 우주선과 외계인을 목격했다는 사례가 보고되곤 하는데 정말로 믿기 어렵지만 혹시나 테일러가 선택을 받아 우주로 간 건 아닐까요? 아닌가? 어쨌든 이 사건의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폭풍 후 치던 날 밤 그레인저 테일러는 메모와 돈을 남기고 우주선을 타러 간다며 집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실제로 살아있는지 혹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아니면 진짜 우주여행을 하러 떠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